제가 좀 사진들을 이렇게 웹에 띄워가지고 뭐 좀 보기 좋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저희 미디어치 올 1월호 특집호인데요. 완전히 그 손석희 게이트라고 저희는 명명을 했고요. 3분의 2는 태블릿 PC 조작, 저는 의혹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뭐 조작이라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3분의 1은 손석희 씨가 그간 얼마나 많은 조작을 해왔는지 과거 조작을 저희가 다 분석을 했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석희 씨는 설마 저런 걸 조작을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이상 대한민국 언론계 신뢰도 1위입니다, 손석희 씨가. 그런데 그 1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조작 보도하다가 계속 걸렸습니다. 정말 희한한 나라예요.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한 언론이 신뢰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조작의 대부분은 사실 또 저희가 잡아냈던 겁니다. 뭐 여기다 설명돼 있고요. 네. 자, 태블릿 PC는 아마 대부분 다 사용을 안 하실 테니까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다 쓰시죠? 스마트폰은. 큰 스마트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 이 정도 되는 큰 스마트폰. 그리고 최순실 씨가 썼던 거는 구형이어서 지금 거보다 훨씬 큽니다. 한 노트북 화면만한 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검찰이 얘기하는 최순실 거라는 증거 이제 2장의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 자체가 이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지요. 자기 사진이 있는 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스마트폰을 들고 자주 가는 곳 사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제 스마트폰에 제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우파 집회 현장 사진이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 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서 내 사진이 깔려 있다고 가져와 봐야 우파 집회 사진 없으면 제 거 아닌 겁니다. 다른 제 스토커가 저를 찍은 거지 제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 사진 딱 요거 한 장 하고요. 지금 이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최순실 외조카라는 이모 씨 사진인데요. 이거 2장 가지고 최순실 거라 그러는데, 누구 사진이 있어야 됩니까? 저게 최순실 사진 거라면은 정유라 사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외조카 사진까지 있는데 왜 정유라 사진도 없고 정유라 아기 사진도 없고, 그거 자체가 이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제 거면 무조건 저런 게 있어야 되고요. 최순실 씨 거면요, 최순실 씨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렇죠. 독일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승마장입니다. 승마장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정유라가 승마하는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최순실 게 아닌 겁니다, 저 자체만 보더라도. 실제로 자꾸 의혹이 올라오니까 손석희 사장이 반론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승마장에서 정유라의 사진을 태블릿 PC로 찍는 것을 봤다는 증인이 있다. 그럼 이 사진이 있어야죠. 사진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하고 정유라 사진이. 자, 그리고 카톡인데요. 카톡 많이 하시죠? 카톡만 보면은 소유주가 바로 나옵니다. 왜냐면요, 카톡의 위치가요, 자, 자기가 이 사용자면요, 나예요, 나가 오른쪽에 위치됩니다. 카톡은 게스트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톡의 JTBC가 보도했는데 실화면이 아니라 그래픽 처리했습니다. 근데 김한수가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나예요. 최순실 왼쪽에 있습니다. 손님입니다. 저는 이거 실화면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베껴서 그리다가 위치를 헛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통나는데 잘못한 겁니다. 이 카톡만 보면요, 김한수 거예요. 김한수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카톡에. 이거 완전 실수였다고 보고요. 그쵸. 그건 더 수준치 않은데 제가 좀 단순화시킨 거고, 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 스마트폰이 입수하면은 바로 사진하고 카톡을 보면서 실수유저를 찾는데, 검찰은 그렇게 안 하죠. 검찰은 이거 등록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월 26일, 24일날 태블릿 PC 보도를 처음 했고요. 26일날 이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김한수 전 행정관이라고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언론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동통신사한테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그럼 검찰이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JTBC에게만 슬쩍 흘려버린 거죠. 이걸 아주 개통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개통만 하고 슬쩍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호도를 했는데 개통자는 뭐냐면요. 이 태블릿 PC를 사서 인터넷 이동통신망에 연결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이동통신망 요금이 나오죠. 누가 냅니까? 개통자가 내는 겁니다. 그럼 개통자가 김한순의 회사입니다. 머레이 컴퍼니라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해 봤습니다. 2년 동안 김한순의 회사가 냈습니다. 이용 요금을. 그럼 상식적으로 검찰은 제일 먼저 개통자를 조사했고 개통자가 김한순의 회사고 거기서 요금을 냈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김한순 거구나 의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슬쩍 넘어가면서 최순실 거라고 미리 박아놓고 이틀 뒤에나 김한수라는 사람이 튀어나온 겁니다. 제가 김한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머레이 컴퍼니가 개설한 거 맞다. 그리고 2년간 명의 변경 안 됐으니까 머레이 컴퍼니가 돈 낸 거 맞지 않냐. 다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이 돈 낸 거 자체를. 당연히 유력 용의자고 카톡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김한수 오른쪽에다가 여기를 먼저 의심했어야 되는 겁니다. 올려주세요. 자, 좀 더 올려주세요. 자, 좀 더. 아니. 네, 됐어. 자, 이게 10월 24일 첫 보도입니다. 자, 저 화면, 이 화면 확대한 건데요. 24일날 JTBC는 태블릿 PC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쓰는 PC라는 표현을 썼고요. 데스크탑이에요. 누가 봐도 데스크탑으로 이해하게 만들어놨고 이 화면이요. 월드와이드 모니터입니다. 태블릿 PC는 이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이 파일이요. 최소한 28.7인치짜리 월드와이드 모니터 화면입니다. 24일 때는 다 데스크탑이라고 이해했어요. 시청자들은. 근데 이걸 이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자, 좀 올려보세요. 자, 보이시죠? JTBC 취재 모음 파일 들어와 있습니다. 최순실 파일 모임 있습니다. 뉴스 제작부 공룡 파일 있습니다. 최순실의 PC라면서 보여준 화면에 JTBC 취재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JTBC 데스크탑 PC죠? 변명의 여지 없죠? 변명의 여지 없죠? 조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이걸 다 노출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탄핵 이후에요. 보도하자마자 JTBC가요 10월 24일자 자기들 방영분의 이 PC 화면을 다 모자이크 처리해버렸어요.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이제는 우리가 캡처해서 지금 잡아놨죠. 이제는 들어가서 유튜브 가서요 JTBC 10월 24일 보도하잖아요. 이거 안 보입니다. 다 모자이크 처리해버렸습니다.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첫 보도 때 태블릿 PC가 아닌 데스크탑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태블릿 PC와 데스크탑으로 보도했을 때 차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통자, 돈 내는 사람이 숨을 수가 있어요. 데스크탑이라 그러면. 태블릿은 누군가 개통했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데스크탑이라 그러면은 그게 없잖아요. 저는 김한수라는 그 유력 용의자를 숨기기 위해서 데스크탑으로 했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한 2달 지났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검찰과 JTBC는 김한수라는 이름을 숨기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저한테만 안 걸렸으면 그냥 가는 거였어요, 진짜. 그래서 이 김한수라는 사람을 결국에는 이슈를 시켜서 지난 12월 15일에 국회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검찰이 김한수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국회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 못해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저는 검찰이 안 준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아니 안 주면 국회에서 달라 그래야 되지 안 준다고 멍하니 있었던 저 국회 새누리당 하태경 장재원 이런 사람들 아니 검찰이 안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서 받아와야죠. 저는 처음에는
JTBC와 검찰이 야합을 해서 김한수 숨겼지만은 전 지금은 새누리당까지도 같이 야합해가지고 숨기고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모자이크 했죠? 10월 14일 화면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못 알아보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참나. 지가 지발등 썼네. JTBC가 완전 사기꾼이에요. V 내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안 나오지? 됐어요. 네,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10월 14일 첫 보도의 조작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사의 데스크탑 PC를 최순실 것이냐 조작 보도하다 걸려서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12월 8일자 탄핵 전날에 손석희 사장이 해명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다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의혹이 아니에요.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답을 안 해서 그렇죠. 12월 8일날 손석희 사장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0월 18일날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더 블루케이라는 최순실의 비밀 사무실을 발견해서 자기 기자가 가서 태블릿 PC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이틀간 회의 끝에 10월 20일날 들어가서 가져왔다. 이게 설명입니다. 10월 18일날 발견하고 10월 20일날 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들고 왔다. 이게 손석희 씨의 해명인데 이게 사실 다 거짓인데 탄핵 하루 앞두고 이걸 밝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3, 4일 뒤에 거짓 바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영석이라는 특별취재팀장입니다. JTBC. 이 사람이 다 주도했던 실무를 주도했는데 이분들이 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기자협회상, 민원연상, 상을 다 휩쓸어서 최근에 또 무슨 방송비평대상, 언론상을 휩쓸다 보니까 이 취재 후기를 막 떠들어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이분이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영상도 우리가 다 다운받아놨고 글도 있고 다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10월 19일 한참 전에 입수해서 일주일 넘게 상암동의 비밀 아지트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미 분석을 다 끝내고 10월 18일, 19일부터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청와대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고영태가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치는 걸 좋아한다. 아마 많이 들으셨던 그 보도입니다. 그거를 10월 19일 날 먼저 내보냈다. 미리 최소한 한 열흘 전에 이미 입수해서 다 분석을 해놓고 10월 19일 날 고영태 뉴스를 내보내서 청와대의 반응을 떠보니 청와대 그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이 무슨 소리냐, 이건 봉건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최순실이 연설문 고칠 수 없다. 이 답을 듣고 드디어 청와대가 함정에 빠졌구나.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10월 24일 날 집중 보도했다. 이게 이분이 수상소감에서 떠든 말입니다. 10월 18일 날 처음 봤다면서요. 이분은 이미 그 한참 전에 PC를 확보해서 비밀 아지트에서 분석을 끝내고 19일 날 첫 보도를 했다고 본인이 떠들었는데 한 번만 떠든 게 아니에요. JTBC 사보에도 그렇게 떠들었고 방송기자협회 기고에도 그렇게 떠들었고 수상소감 인터뷰에서 영상도 떠들었고 이분 말을 들으면 18일 날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10월 10일 날 발견하는데 날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손석희 사장도 인정했지만은 WK라는 사무실은 10월 18일 날 경향신문 보도로 처음 알려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사무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걸 경향신문에 특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10월 10일 이전에 발견했으면요, WK라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러니까 장소와 입수 경위가 다 바뀌는 겁니다. 이 날짜가 바뀌면서. 이거를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JTBC 측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과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죠. 본인 내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입수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장소와 경위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JTBC가 10월 26일날 보도했는데 자, 본인들 분명히 10월 20일날 입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태블릿 PC 날짜 적힌 거 보세요. 10월 18일 적혀있죠. 10월 18일 적혀있지 않습니까? 20일날 입수했다면서요.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맞죠. 이미 한참 전에 다 가져와 있어가지고 분석 끝내고 10월 18일 날부터 보도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해명 하나도 못합니다. 영수증입니다. 10월 18일 날 경향신문을 보고 더블유K에 제일 먼저 달려갔다고 새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이유가 경향신문이 먼저 갔기 때문에 경향신문보다 더 앞에 갔다고 이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새벽에 갔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증거물인 영수증에는 오후 3시 28분에 찍혀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영수증인데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배터리를 사서 켰다. 그러면 새벽에 가서 저걸 보고 한 10시간 지나가지고 배터리 들고 다시 왔냐.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이지만 계속 거짓말이 걸려들고 있고요. 경향신문 기자들은 오후 1시에 갔습니다. JTBC 오후 3시에 간 겁니다. 경향신문 기자들이 먼저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경향신문 기자들은 책상에 오고 본 적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책상에서 찾았다 그러기 때문에 경향신문하고 지금 말이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동요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책상 못 봤다는 거거든요. JTC가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그걸 모르겠지만은 날짜상으로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자, 손석희 사장, 이게 12월 9일자 탄핵 당일날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 낸 보도인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사장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저는 이게 탄핵의 증거로서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태블릿 PC 안에 연설문 중에 드레스덴 연설문 등등 외교 기밀 안보 문서가 들어가 있었다. 그걸 최순실이가 먼저 빼가지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최순실이 통치했다. 웬만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도 열받게 한 겁니다. 저 같은 사람까지. 아니, 그 아주머니가 좀 뭐 까짓 거 좀 해먹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기밀 문서를 미리 태블릿 PC로 받아가지고 그걸 좌지우지했냐. 이게 분노가 터지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5% 추락한 거거든요. 그겁니다. 그 뒤로 미르재단, K재단 그거는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노무현 정권 때나 DJ 정권 때나 재단 다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항변을 못하게 된 게 바로 이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던 외교 안보 기밀 문서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고 국민적 분노를 크게 했고, 그 뒤로 바로 26일 이틀 뒤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정호성을 구속시키고 안종범을 구속시키고, 이게 시작인데 이제 조작이 걸리니까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세월호 핑계를 대고, 탄핵은 태블릿 PC가 아니라 세월호 때문에 시작됐다고.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거는 이거 의혹이 아닙니다. 전부 다 JTBC가 내보낸 자기들의 보도를 가지고 조작에 걸려들었고, 자기들 내부에서 수상소감 자랑하다가 걸려들었습니다. 이거는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요 바로 밝힐 수 있고, 저는 검찰 진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카카오톡 그것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검찰이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검찰이 모를 수가 없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기사가 기자들 사회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기자들은 다 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MBC 기자, 조선일보 기자 등등이 검찰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검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카카오톡 그 대화록만 보면 되는데 그거 조사하셨으니까 검찰은 조사 안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조사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검찰이 이 국민들 좀 호도하려고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 달 반을 진행했다. 그거 말만 어렵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진 보고 카카오톡 보고 이러는 게 디지털 포렌식 수사인데, 그걸 한 달 반을 수사했다면서 카카오톡을 수사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기소에서도 증거 목록에서 빼놓고, 정호성 기소에서 빼놓고,
국회 탄핵하는 도 빼놓고 절대 이걸 검증할 수 없도록 미리 다 시나리오를 짜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탄핵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일개 재벌 방송사입니다. JTBC는 일개 재벌 방송사가 검찰과 유착을 해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끌고 갔다. 이 자체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안 밝히면요, 이건 이분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이거는 당장 밝혀야 되는데, 아니 밝히기 쉽습니다. 일단 저희는요, 이 조작 보도에 대해서 방통심의위에다가 징계 요청을 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면요, 이거 징계 때릴 거라고 봅니다. 거짓 방송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장 태블릿 PC 게이트로 명령을 해서 국회, 새누리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위를 꾸려야 돼요. 그런데 한시간 새누리당에서는 청문회에 손석희 증인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신박이니 비박이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손석희의 손자도 안 꺼내고 있고, 오늘 또 한 친박 무슨 한 의원이 특검에 넘기자 그러는데, 국회에서 일단 손석희부터 불러야지 뭘 특검을 수사합니까, 지금 이거? 특검을 전까지 안 하는 게 특검을 수사하겠어요? 국회에서 신청을 하고, 새누리당은 당장 당론으로 이거를 밝히겠다. 해줘야 돼요. 해주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새누리당 비대위 꾸리려고 그러는데, 비대위 산하에다가 저거 진상규명만 꾸리면요, 충분히 단기간에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만 움직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움직이는지는 진짜 그냥 겁나서 그런 것 같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전화를 해주시던지, 뭐 어떻게 하시던지, 이거를 밝혀내면요, 글쎄요, 꼭 이걸로 인해서 탄핵이 무산된다면 저는 법적 논리는 모르겠지만은, 탄핵보다 더 큰 사건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